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밖에서 본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사실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부터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끝났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보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반응까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오늘 뉴욕타임스가 관련 기사를 3가지나 실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선 한 가지, 왜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국내의 반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뒤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 제목 자체를 뉴욕타임스는요. 한일 관계 개선의 해빙 모드는 글로벌 변화 그리고 두 리더의 개인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극복하기 너무 힘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도 한국은 일본이 적절한 과거 식민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일본은 한국은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못 된다. 그렇게 여러 번 조약 같은 것을 통해서도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어긴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한 조약도 해놓고는 믿지 못할 국가. 이게 이제 일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3월 달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반발이 있었음에도 대법원의 판결, 상관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고, 그러자 이제 4월 달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무역 최혜국 그런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그 전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안 했던 것을 했고, 그리고는 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의 일로 무릎을 꿇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뭐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그 용산에서 이거 대통령이 주어가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그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문을 했는데 하나, 둘, 셋, 4가지 이유를 드는군요. 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해빙, 얼음을 깨려고 하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편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런 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더 긴장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아무튼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상훈 한국 지국장의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한국도 침공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나라로부터라도. 중국은 간접적으로, 북한은 직접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과 일본 정상이 나토 그 정상회담에 뭐 초대도 되기도 했고, 그러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비난을 했고, 중국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뭐 러시아를 뭐 돕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국제법을 여러 가지 그 영해 그런 그 권리 주장 등과 해서 여러 나라와 일단 그 마찰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뭔가를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군사력, 군사 행동, 또 군사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때 이게 한국과 일본은 세계 정세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 그 환경이 한국이나 일본 각자의 단독으로는 참 처리라기보다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아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얼마나 그 한국과 일본 그 가까이에서 어떤 때는 참 위험하다, 저 신호가 잘못되고 서로 기분이 나쁘다던가 하면은 판단력이 잘못된다면 큰일 나겠구나 할 정도의 일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한국을 함께 일을 해야지 될 중요한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은 일본을 침략 국가로서가 아니라 같은 가치를 가진 밸류를 가진
파트너로 인식해야 된다. 수없이 지금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미국은 그러길 바라고. 그게 이제 중국과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더군요. 러시아와 연관된 이 두 나라 사이의 얘기고, 두 번째 보다 본격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잖아요. 일본의 그 영해를 넘어서 뭐 가기도 하고, 한국은 핵을 공격한다고 북한이 위협하기도 하고, 한국은 일본과 군사적인 협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때문에 뭔가를 같이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 정상들이 만나서 북한의 이 핵 문제에 관한 미사일에 대한 그 실시간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maybe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에도 일본도 조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두 번째는 북한의 핵 위협, 세 번째는 공급망. 2019년도에 한국 반도체의 뭐 결정적인 것을 뭐 일본이 그런 문제로 수출을 금지했었고, 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다가 결국은 이번에 해빙 무드 때문에 뭐 서로 다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서울 인근에 228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일본 회사도 여기에 왔으면 좋겠다. 일본 회사를 유치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대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이 일본이나 한국의 두려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공통적으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미국은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도 미군을 그대로 두고 한국도 그대로 두면서 대만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시도를 할 것이다가 지금 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는 북한이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한반도의 경우는 북한도 영토 확장,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죠.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에 이걸 다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갖지 않은 국가를 두 군데서 다 전쟁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일본과 한국은 서로 우리 셋이 미국까지 합쳐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동맹국이 필요한 겁니다.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나면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조금 더 뭐 뭔가 이렇게 부담을 늘리면서, 그리고 실제로 뉴욕타임스도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경제 대국으로 큰 것은 미국과는 좀 다르죠. 중국과는 좀 다르죠.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에 없는 미국의 생활 필수품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값싼 노동력이 인구라는 자산으로 엄청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만 그동안에 오랜 동안 중국과 미국은 서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교역을 아주 잘했어요.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이 뭐 어제 그제 한 얘기이기도 한데, 중국이 만약에 기술 분야에서 무슨 항공기 이런 게 뒤떨어졌다면 미국 걸 사다 쓰고, 미국은 소비품을 중국에서 사다 쓰고 이렇게 됐지만, 한국과 일본, 그래서 그 중국은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와 지금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한국과 일본은 조금 다르잖아요. 한국과 일본은 방위비를 그래도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을 미국이 담당을 해주고 있었죠. 미군이. 물론 미국도 그냥 선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봐서 미국이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같은 부담을. 그래서 그런 부담을 미국이 하는 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경제력이 엄청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도 우리도 너무 힘이 드니까, 어깨가 힘이 드니까 한국과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주고, 요즘은 한국과 일본에만 기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호주까지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영국도 끌어들이고 해서 뿐만 아니죠. 뭐 인도와도 필리핀과도, 필리핀의 그 봉봉 마르코스가 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강화하면서 미국도 좋고 한국과 일본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하면서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변화도 있고 북한의 변화도 있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는 그리고 뭐 예전처럼 엄청나게 극우는 아니잖아요. 기시다 후미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본인들의 그 생각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전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의 한국 방문을 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이제 한국에 관한 보도를 미국에서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게 있고 중간 정도, 중년 정도 아니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아주 샤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생월 같은 분은 워낙에 국방에 능하고 안보에 능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 뭐 워싱턴 선언하면 착착착착 계산이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조금 젊지만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서울지국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한국의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철저하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보도할 때 다른 매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합니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를 보고 나면은 대부분의 다른 것은 거의 수박 겉핥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목 정도 다르게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기사도 뉴욕타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결국은 한일 간의 정상적인 정규적인 뭐 셔틀 외교 같은 것들이 다시 복원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뭐 이런데 뭐 주목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모든 매체가. 그런데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보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원했었던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빙이고 불을 끄기는 했지만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마지막에 가면은 그건 뉴욕타임스가 아니고 다른 매체인 것 같은데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계속 이걸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계속 잊을만 하면 가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 있는 뭐가 되기도 힘들고 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먼저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은 두 나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해서 다짐이라기보다 이건 맹세라고 하는 게 서약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식민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안 하자 한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자. 이건 계속 최근 몇 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서울지국장 최상훈과 도쿄지국장이 공동으로 쓴 기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역사적인 차이로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도 두 나라가 북한과 중국의 안보에 대응하는 그 일하는 것을 막지를 못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과거 그 전임자의 그 사과 그리고 뭐 후회 뭐 이런 입장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안 했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사견이다 하면서 한국 분들에게 그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고통받았고 슬펐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을 포함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었던 것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금방 확인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뭐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계속 무릎을 꿇라고 할 수 없다. 그거 그렇게 강요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요구할 일이 아니다. 상대에게 그 사과라는 것이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되는 거다. 과거 역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지 된다. 그래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안보가 얼마나 급한데 안보뿐만이 아니라 앞에 몇 가지 변하는 그 정세를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급해서 안보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고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 큰 무슨 결단과 행동하는 능력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미국 매체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은 신호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었을 때 일본에 대해서 한국에 굉장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그런 일들을 한 것을 감사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같은 것으로 한국에서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인 부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지만 뭐 지지율 지금 30%대잖아요. 더 내려가고 막.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은 뭐 식민시대 역사교과서 위안부 징용 다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아니 이 나라 대통령은 일본 편이야. 한국 국민 편이 아닌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입니다. 강선우 대변인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 왜 역사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왜 지나가 버린 역사인가? 현재지? 인권인데? 진행 중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G7 정상회담에도 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거 초대를 했으니까 거기 가서도 또 만나게 되겠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번에 가면은 1945년도 핵폭탄 그 피해자 한국 분들도 계시니까 위령비를 방문을 하고, 또 하나는 뭐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를 이제 뭐 방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케줄인데, 그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조사한다. 이거를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한국이 할 수 있도록, 그 결과 자체야 뭐 국제 핵 에너지 기구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한 것에 크게 한국이 반대되는 결과를 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본이 허락하지 않았었던,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용납하지 않았었던 것을 이번에 가지고 온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왔었을 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한미합동사령부가 재래식 무기에 관한 논의는 했어도 한 번도 핵에 관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히읗도 떼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핵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하고, 그 밖에 뭐 몇 가지를 그 서브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그쪽을 한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이정환 교수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안전한 플레이를 했다.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을 했고,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화를 낼 만한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왔었을 때, 예전도 아니네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서 예전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평창올림픽이 2018년도죠. 그때 왔었을 때는 막 한국 선수, 북한 선수 막 나란히 입장하고 사람들 기립박수 치고 할 때도 아주 뭐 냉랭한 뭐 대우도 받기도 했고 분위기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래도 조금 원만한 무드, 그리고 사실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맞을 매를 다 맞은 겁니다. 이미 막 다 얘기할 것, 발산할 것 다 발산하고 뭐 토크쇼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아무튼 이런 좋은 해빙 무드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몇몇 분석가는 수십 년의 긴장이, 또 정치 압박도 있는데 여론의 압박도 있는데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는 항상 국내용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이 뉴욕타임스는 90% 이상이 국내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야케 구니히코 전 그 일본 외교관이었는데, 이분은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일본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그 식민시대 그 이슈로 영원히 골대를 옮겨가면서 이러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은 그 자민당 내부에서도 우파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지도부를 뽑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쩌면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어쩌면 도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에서의 압박을 생각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그렇게 막 굉장한 양보를 하고 나서 미국에 와서 얼마나 대접도 잘 받았고, 또 실제로 한국의 그 위상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백악관에서 그렇게 미국이 잘 대접을 해주고 의회에서도 잘 대접해줬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같은 그 막 외교적으로 칭찬하고 막 노래를 불러도 뭐 잘하기도 했지만 막 엄청나게 막 놀랄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의회에서 박수 엄청나게 받고 연설할 때 그랬던 것은 결국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데 일본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깝니까? 이게 게이오 대학교의 니시로 주냐 법대 교수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그렇게, 그나마는 아니죠. 지금 그 한국의 어떤 진보 세력에서 보면 엄청나게 그냥 완전히 뭐 박진 외무교부 장관이 반컵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컵도 우리가 채울게. 요즘 말이 그렇게 바뀌었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본에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여론이 그래야지 된다. 어느 정도는 북한과 중국 얼마나 위험한데 그리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일본도 어차피 안 변할 거잖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누구라도 손을 먼저 뽑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많이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고 둘이 똑같이 윈윈이면 더욱 불만 없이 좋은 일일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니시로 주냐 게이오 법대 교수는 절대로 기시다 후미오에게 압박을 하는 것이다.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막 이렇게 추켜 세운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의 여론이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게 가장 싫은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이. 전에는 일본이 너무 싫었는데 중국이 제일 싫다잖아요. 젊은이들 그럴 수 있겠죠. 일자리 같은 거 다 빼앗아 가고 하니까. 결국은 한국도 경제적인 의존도를 중국에서부터 줄이고 다변화해야지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당장 중국을 너무 미워한다잖아요. 일본보다 더 미워한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고 젊은이들의 의식은 한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그 미운 마음은 너무너무 뿌리가 깊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깊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보다 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월 달에 여론조사 보면은요. 64%의 한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설령 나는 일본보다 중국이 훨씬 싫어. 내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전체적으로는 64%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적절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데 자, 이게 참 아주 묘한 거죠. 복잡하게 얽혔어요. University of Connecticut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 한일 관계가 전문입니다. 도쿄와 서울과 워싱턴이 역사를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만큼 역사는 뭐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골대를 옮겨가면서 계속 할 거야 하지만 일본은 안 그럽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많이 발자국을 걸을 수 없는 것도 일본의 그 단단한 우파의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을 백그라운드 뮤직으로만 여길 수는 없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결국은 이런저런 문제 많이 풀리고 좀 좋아지려나 하다가도 독도 문제만 나오면 그 다음엔 딱 원점으로 간다는 것을 이 교수가 지적을 합니다. 이건 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데니엘 슈나이더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역사라는 것은 한국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경제, 뭐 북한 문제, 공급망, 중국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또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 이슈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블룸버그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를 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워낙에 단단하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런 지적들을 할 수 있겠네요. 뭐 국립묘지에 헌화를 했는데 그게 뭐 전직 대통령들도 있지만 독립운동 당시 일본의 점령 당시에 그렇게 막 싸우다가 숨진 사람들도 묻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기시다 후미오의 사과는
약했다. 거친 환경에서 고통받고 슬픔을 느낀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중요한 제스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제스처. 전 그 주일 대사, 심각수 대사죠. 2011년부터 2013년이니까 기대만큼은 아니어도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뉴욕타임스와 마찬가지로 데니엘 슈나이더 교수의 얘기를 인용을 했네요.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지금 한일 관계는 너무나 크게 변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매체들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도 이게 더 이렇게 셔틀 외교도 한다고 하는데 더 나갈 수 있는가? 이건 지지율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워싱턴 선언도 해가지고 가기는 갔으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다 해나가면서도 워싱턴 선언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30%대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남겼네요. 그리고 블룸버그는 뭐 당연히 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들 했고 미국과 중국 뭐 그런 관계에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뭐 한국과 일본이 합쳐주는 것이 첨단 기술 뭐 이런 거 등등해서 반도체 등등해서 그런 것을 중국이 막 차고 오는 것을 막는데 굉장히 그 절실하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 밖에 뭐 AP통신도 이름을 보면 한국계와 미국 기자가 같이 썼고 로이터 통신 보도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도 많고 하는데 가디안은 보니까 AP통신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서 일본 총리가 그분들 숨진 진분들에게 조의를 표했다는 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제가 이게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봤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 속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네, 뭐 부분적으로는 깊은 협력을 찾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미 관계에 정기적인 외교로 셔틀 외교로 전환점을 하나를 더 거기에 추가하는 것을 모색한다. 이건 일본의 저펜타임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뉴욕타임스 그 미국 매체의 보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전하고요. 그리고 왠지 오늘은 일본 매체 같은 것은 일본에 있는 특파원도 많고 또 일본의 것을 많이 그 번역을 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은 아주 만족할 만한 무엇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 한국 사람들을 화나게 하진 않았다. 그런데 분명하게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해야지만 될 그런 그 국제 정세 너무 빨리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은 있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